여기. 내꺼. 이거 가져와. 천천히. 다른 새들은 안 오는데 곤줄박이만 많이 와요. 곤줄박이도 알아요? 스님이 알려주셨어요. 누가 알려줘요? 스님이요. 구름처럼 물처럼 세상을 떠돌던 한 스님이 어느 산기슭에 터를 잡고 새들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가 되면서 기름 한 방울 안 쓰고 세상 어디든지 못 가는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든지 살지 못하는데 걸림없이 자유롭게 인간이라기보다는 그렇고 수행자가 추구하는 게 바로 이제 그런 것 걸림없는 것 자유로움이잖아요. 어느 하나 묶인 곳 없이 세상을 자유롭게 누비는 새를 담고 싶은 도연 스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경기도 포천시 지장산 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암자. 새들의 절이라 소문이 자자한 이곳은 도연암입니다. (20여 년) 전부터 홀로 도연암을 지키고 있는 도연 스님이 아침부터 챙기는 것이 있었으니 여기 보면 벽시도 있고 율무씨도 있고 그다음에 좁쌀. 바로 새들의 아침밥입니다. 하루 한 번 새들이 좋아하는 잡곡과 견과류를 갈아서 암자의 앞마당이나 다름없는 곳들에 뿌려주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소리를 내주면 새들이 먹이 주는 걸 멀리 산에서 아는 거지. 이리 와. 이렇게 새들이 먹이를 놓아주는 장소만 무려 10군데 이상. 새들마다 밥 먹는 성격도 밥자리를 고르는 취향도 다르다 보니 아침밥을 챙기는 스님의 시간이 조금 더 고될 수밖에요. 사람들이 있어서 싫어? 자, 봐봐. 이게 맛있는 건데. 자, 여기 있을게. 이리 와. 종류가 지금 여러 종류가 와서 기다리고 있죠. 내가 이제 비켜줄게. 와. 이렇게 비켜주면 이제 와서 사람하고 가까이 하는 애가 있고 조금 좀 거북하게 생각하는 애, 불편하게 생각하는 애들은 잘 안 오죠. 뭐 없는데 지금. 시간에 맞춰 새들과 약속한 장소에 밥을 주기 때문일까요? 이제는 새들이 먼저 알고 찾아온다는데요. 특히 먹이를 구하기가 힘든 겨울철엔 스님이 차려준 진수성찬이 새들에겐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있기 때문인지 사람 그림자만 보여도 도망가는 산새들이 스님 곁으로 모여드네요. 애들이 내 손에 들은 게 맛있는 걸 알아요. 조금씩 쪼아 먹어야지. 그렇지, 이렇게 쪼아 먹어야지, 살살. 미안해, 말해서. 다시 와. 말은 통하지 않아도 새들의 행동만 봐도 통한다는 스님. 그렇게 스님은 새들과 특별한 사이가 됐습니다. 가족이죠, 뭐 가족. 새들이 가족. 우리 신도들, 새 신도들. 수행자로 외롭게 살아가는 스님에겐 새들은 기꺼이 도반이 되어주었습니다. 스님과 가장 먼저 친구의 인연을 맺었다는 곤줄박이. 아무 데서나 쉽게 볼 수 없는 겨울철새 돼새를 비롯해 흰 뺨에 연두빛 깃털을 가진 박새와 연두색 동박새도 모두 스님과 귀한 연을 맺은 오랜 친구입니다. 이건 쇠딱따구리. 아이고 이쁘다. 이건 동고비. 봄부터 겨울까지 도연암에서 함께 살아가는 새는 모두 100여 종. 그 많은 친구들을 위해 스님은 집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난로 연통에 새들이 집을 짓고 또 뭐 선방 같은데 창고 선방 같은데 집을 짓잖아요. 거기에 이제 쥐도 다니고 뱀도 다니고 그래서 쟤들이 안전한 새집을 하나 만들어줘야겠다.
그래서 새 집을 만들기 시작한 거지. 이 또한 새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시작한 일이라는데요. 처음엔 어설펐던 새 집이 모양을 갖추어 갈수록 스님의 작업실도 어엿한 목공소라 불릴 정도가 됐습니다. 망치와 톱을 가지고 또닥또닥 만들려고 했는데 내 의지와 달리 이렇게 목공소가 된 거죠. 새들마다 취향에 따라 몸집에 따라 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크기와 형태로 만들고 있는데요. 곤줄박이와 박새 종류, 그다음에 뭐 흰눈썹, 황금새, 작은 새들이 들어가 살아요. 새들을 위한 맞춤형 새집이지만 처음엔 걱정도 컸습니다. 사람이 만든 인공둥지에 과연 누가 들어와서 살까 했는데 작디 작은 생명체가 털을 잡은 것입니다. 천적을 피해 번식을 하고 부지런히 새끼를 키워냈으며 다시 자연으로 돌아갔습니다. 스님이 만든 집이 따뜻한 안식처임을 알게 된 새들은 친구이자 가족이자 도반으로 스님 곁에 날아들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작은 생명체와 교감하며 사는 삶은 서서히 주변 사람들을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이자 신도였던 이들도 새를 향해 애정어린 눈길을 보내기 시작한 것이죠. 봐, 이게 지금 잣 타고 땅콩을 놨잖아. 어떤 걸 먹을까? 어떻게 먹을까? 네. 이게 큰 걸 먹을까? 작은 걸 먹을까? 잣은 작고 땅콩 커? 그러면 큰 놈을 먹을까? 맛있는 걸 맛있는 걸 먹을까? 먹을까? 한번 아마 보자고. 내가 보기에는 자세 한 표. 그래? 욕심 많은 놈은 큰 놈 가져가고. 모든 이야기의 중심엔 새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아듣기라도 한 걸까요? 한참을 망설이더니 스님의 손 위로 날아드는 새 한 마리. 큰 거 먹네. 틀렸네. 큰 거 가져갔네. 야. 교감을 느껴. 새들하고 오면 꽤 소통. 새들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은 느낌으로 애들하고 소통하는 것 같아. 작은 새 한 마리의 행동에서도 삶의 방식을 배우는데요. 세상이라는 게 잠깐 머물다 가는 거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진짜 짧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이 짧은 저기에 왜 이렇게 악한 짓을 저기 해도 느끼지도 못하고 별거 아닌데 거기서 거긴데. 유전자가 시켜서 그래. 유전자가. 욕망이 없고 욕심이 없으면 나 버리라고 그랬는데 근데 그것은 이제 내가 버린다고 버려지는 게 아니죠. 내 유전자가 선택할 일이지 내가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욕망이 생기는 잠의 욕심, 뭐 성욕, 음식, 탐심 다 나도 모르게 생겨난 것이지. 내 유전자가 시키는 거지 그렇게. 저거 먹어, 이거 먹어, 나 뭐 먹고 싶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예로부터 본질을 바라보랴. 네가 누구냐? 본질을 바라보라. 네가 너가 아니다. 그러니까 스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다. 알맹이는 따로 있다. 바로 보라는 거지. 새를 바라보며 차 한잔을 하는 시간조차도 스님은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겨울의 끝자락, 여전히 짧아진 해가 기울기 시작하는데 스님은 어디론가 바삐 향합니다. 이맘때 딱 이 시간에 맞춰야만 볼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너희 다 녹았구나 이제. 저기 보세요. 2마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두림이 2마리. 얼어붙은 논밭은 사람의 발길이 뜸해지는 겨울철, 제두루미들의 쉼터가 되어줍니다. 전 세계적으로 만여 마리 남짓 남아있는 제두루미 중 절반 가까이가 바로 이곳에서 겨울을 나고 있는데요. 한철이지만 새들이 마음 놓고 쉬어갈 수 있는 곳을 만들기 위해 이곳의 주민들과 스님은 참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하늘을 보면
하늘의 별을 보면 누구나 철학자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억만리 몇천 킬로를 날아다니는 저 새들을 보면 또 무슨 사연으로 무슨 인연으로 저렇게 살아갈까, 또 우리는 또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부대끼며 또 살아갈까, 이런 삶이 과연 옳은 건가, 맞는 건가, 잘 사는 건가, 뭐 그런 생각하죠. 새들이 자유로운데 저렇게 또 길을 떠나는구나. 우리도 언젠간 떠나겠죠. 떠나는데 새들은 또 다시 돌아오는데 우리는 돌아와질까, 뭐 그런 생각들. 나는 누구인가? 젊은 시절 스님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 홀로 서기를 시작했는데요. 정처 없이 마치 새처럼 세상을 떠돌던 스님은 3번의 계절을 흘려보내고 지장산 산길슬게 둥지를 틀었습니다. 그리고 절에서만 수행할 때는 보지 못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새가 지저귀는 소리, 꽃이 피는 모양, 비가 내리고 자연의 향기를 느끼고 모두 혼자 있게 되자 하나 둘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자연에 혼자 있으니 저절로 눈과 귀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들이 고요함 속에 드러났습니다. 새 한 마리, 풀벌레 한 마리가 모두 스승이었고 자연이 바로 경전이었습니다. 새들도 모두 잠든 시각. 지장산의 새벽은 유난히도 고요한데요. 20여 년째 이곳의 새벽을 가장 먼저 여는 것은 스님의 예불소리입니다. 한세상 풍류를 즐기시고 농가님들 이제 먼 나라로 이승을 하직하고 저승을 향하고 계십니다. 새들의 아침 인사를 받으며 어디론가 바삐 향하는데요. 강원도 철원 화계산 자락에 위치한 도피안사입니다. 20여 년 전 지장산 자락에 터를 잡으면서 이곳과의 인연도 시작됐는데요. 스님 건강하셔가지고 오랫동안 뵙겠습니다. 도경 스님은 자연 속에서 살아가며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고 함께 지켜온 선배이자 도반입니다. 해바라기씨, 해바라기씨, 새 부처님들 드리라고 빵은 다음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스님을 만나서도 역시나 새 이야기뿐인데요. 새들의 이야기가 두 스님에게는 세상 사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나하고 스님하고 이제 성격이 다른 것이 뭐냐? 나도 재주는 많이 가지고 태어난 거 내가 봐도 뭐 그림도 그러고 뭐 다 그러는데 우리는 마음만 있지 좀 허군하고는 그걸 끝까지 붙들고 이게 허질 안 해. 근데 도현 스님은 끝까지 그냥 다 해. 그게 못하는 게 없어. 방생 얘기하잖아. 그게 방생이요. 형식이 그걸 통해서 생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고 알려주는 거고 우리가 실천은 진짜 이것이 스님들이 하는 거고 도현 스님 하는 게 이게 다 실천이고 진짜 그게 방생이고 거고. 자비를 실천하며 살아온 소중한 인연. 자연을 왜 보호해야 하는지,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두 스님은 직접 말로, 행동으로 보여주며 널리 알렸는데요. 우리 배 만들어가요. 우와, 땅콩이다. 새들은 뭘 좋아할까 새들이? 땅콩이다. 왜 땅콩을 좋아할까?
새들은 식성이 같은 애들도 있고 다른 다른 애들도 있어. 근데 이런 거는 왜 주냐면 이거하고 해바라기 씨 있거든. 해바라기 씨 겨울에는 이제 지방을 튼튼히 가지고 있어야 돼, 그지? 네. 그래 추위도 덜 타고. 너희는 이렇게 좋은 옷 입잖아. 네. 새들은 어떻게 해? 털? 깃털을 부풀려 가지고 또는 솜털을 안에다 만들어 가지고 따뜻하게 하느냐고 이렇게 영양이 높은 칼로리가 높은 열량이 높은 음식을 먹어야 돼. 그래서 가지고 있어봐. 지금 새소리가 너무 예쁘게 나지. 아이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 스님은 자연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고 있으면 저기서 이렇게 날라서 손에 왔었어요. 그러면 해볼게. 자, 한번 날아오나 한번 보자. 자, 여기는 해바라기고 여기는 땅콩이야. 그럼 새들이 어떤 걸 먼저 좋아할까? 땅콩? 너희들은 뭘 좋아할까? 땅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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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땅콩이 있잖아. 네. 땅콩이 볶은 땅콩이라 고소하잖아. 네. 그 새들도 고소한 걸 좋아해. 자, 네. 손 뻗어봐, 쭉 뻗어봐. 뻗어봐. 어떤 걸 먹나 보자. 얍. 이제 다 뒤쪽.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갑자기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겁내는 거예요, 쟤네들이. 엄마 아빠 따라서 오기도 하고 또 뭐 캠핑도 가서 하기도 하고. 쟤야. 그래서 오면은 이제 새들하고 이렇게 놀기도 하고 먹이도 주고 관찰도 하고. 또 왔다 뒤에. 여기. 내꺼. 이거 가져와. 새들을 만나는 시간은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시간입니다. 나스카리는 아이들의 손으로 올 듯 말 듯 고민을 하던 곤줄박이는 고맙게도 아이의 손에 날아들어 먹이를 먹기 시작하는데요. 한번 신뢰가 쌓였기 때문일까요? 이후부터는 교감을 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책으로 인터넷으로 보던 산새를 직접 경험하는 아이들의 가슴 속에는 산새가 심은 생명사랑의 씨앗이 자라나겠죠. 그래서 이제 자연 공부하죠. 알게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자리 바꿔. 근데 공부다라고 생각하면 재미없는데 놀이를 통해서 이런 걸 익혀나가는 거죠, 자연을. 아이들에게 스님은 자연과 함께 사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연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와, 멋지게 벌써 둥지가 됐네. 그렇게 스님이 심은 씨앗들은 널리 퍼지고 퍼져 꽃 피우고 있습니다. 자연과 함께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 방생의 방법으로 새 집을 짓기 시작한 것인데요. 자, 이름 가족들 이름 쓸 거예요? 예. 내가 써? 예. 스님께서 쓰신. 자연을 해치지 않고 자연에 보시하기 위한 방법으로 새 집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를 사용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거 뭐라 그래? 이타자리.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타적인 삶을 살잖아요. 네. 옷을 예쁘게 입는다든가 네. 미용실 가서 머리를 예쁘게 한다든가 네. 다 남부기저라고 하는 거잖아. 이렇게 목도리도 예쁜 거 하고 나오잖아. 거울 네. 보고. 내가 나를 보는 것도 있지만 나는 나가기 전에 한 번 거울 보잖아요. 근데 다 사람들이 보잖아. 그러니까 남이 좋아하면 나도 좋은 거야. 이타자리. 저마다의 메시지를 담은 단 하나뿐인 새 집이 완성됐습니다. 새 집은 단순히 새가 살기 위해 만드는 것이 아닌데요. 자연을 이해하고 작은 생명 또한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아, 자연과 같이 이렇게 새들도 살고 나도 살고 그리고 새들이 이렇게 깃들여서 오면 소리도 좋고 그럼 내 마음도 울릴 것 같아요. 조용했던 그 죽었던 마음이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날 것 같아요. 욕심부리지 않고 필요한 만큼 누리고 돌려주는 것. 작은 새 집에도 그 이치가 깃들어 있습니다. 손 대신 날개를 택하고 애써 지은 둥지를 미련 없이 떠나는 새. 그런 새처럼 살아가기 위해 스님은 오늘도 하나씩 비워내고 있습니다. 깃털만 가지고 털만 가지고도 아무것도 살아가잖아. 그럼 걔들이 불행하나?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
뭐 이동하면 소리 없이 기름 한 방울 쓰지 않고 자연을 해코지 않고 조용히 날아가고, 그다음에 자연을 오히려 돕고, 그러니까 이제 자리 이타 또는 이타 자리를 먼저 솔선수범하는 애들이 바로 새들 야생동물이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부처님 말씀이 있다는 거죠.